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명인들의 복귀 월요일에 찾아뵙고 있는 최수장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흐린데 우리 증시도 월요일날 약간 흐리멍텅하게 시작을 한 주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가상으로 종합주가지수 흐름을 보면 장중에 흐리멍텅한 듯 보였으나 그래도 전일 종가 대비는 약보합 수준으로 좀 마감했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코스닥이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0.16%, 그다음에 코스피를 보니까 0.14%, 예, 흐리멍텅 맞죠? 기억하십니까? 7월 17일 날까지는 양대지수, 코스피, 코스닥 내버려 두라고. 네, 7월 17일 끝났으니까 오늘 전략이 있어야 되겠죠? 잠시 후에 전략은 나갈 겁니다. 오늘 장의 그 리뷰의 한마디를 뭘로 정했냐면요. 여러분들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까요? 오늘은 7월 20일. 무슨 날일까? 달력에 7월 20일 날 무슨 날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증시 하루 명인들의 복귀의 포인트에서는요. 테마의 날. 오늘 테마의 날입니다. 오늘 증시 참여하셔서 증시를 복귀하셨던 분들 테마의 날 딱 떠오를 겁니다. 오늘 글쎄요. 이건 방송으로 얘기하면 부적절할 것 같아서 공개방송 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유충 관련돼서 수도권에 하여간 몇십 년 동안 생기지 않았던 유충이 수돗물에서 생겨가지고 유충 관련 테마가 아주 그냥 날뛰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관련돼서 테마가 싸그리 그 단발로 끝나겠지 정치 테마는 오래 못 가요라고 했던 분들,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오늘 더 급등이 나니까 좀 당황스럽죠. 그에 따른 해석도 제가 해드릴 건데 어쨌든 유충, 그 다음에 경기도 도지사 그냥 테마들 위주로 또 하나 있죠. 대통령의 테마도 있었죠.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이 움직였던 강한 하루다. 결국 이 시간에 제가 얘기했듯이 지수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종목에 이슈가 됐던 어떤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 대응하라. 차별화가 아니었습니다. 발빠른 종목 발굴을 통해서 종목 대응을 하라고 했지 차별화 종목 아니에요. 그 얘기를 계속 해드렸는데 오늘 시장 흐름 분석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지수를 이렇게 보셨는데요. 이제 서서히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관점들이 나오는데 우선 이슈는 특별히 없습니다. 이슈는 특별히 없다. 그나마 악재라고 해볼 만한 이슈가 신용잔고가 급증한 거? 근데 이거 신용잔고가 급증한 건요. 단순한 논리예요. 부정적이냐고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은 결국 수급의 논리거든요. 아니 돌탑을 쌓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돌멩이를 주워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돌탑을 높게 쌓려면 돌멩이가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증시에 이렇게 탑을 쌓려면 뭐가 필요해요? 머니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 머니가 돌탑을 쌓을 때 똑같은 거예요. 강가에서 주워오나? 그게 누구 돌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돌탑을 쌓려면 나 혼자 쌓든 여러 사람이 함께 쌓든 돌멩이가 많아야 돼요. 증시도 마찬가지. 신용잔고가 13조, 15조, 20조, 30조. 이례적인 일이죠. 과거의 신용잔고의 추이를 보면 늘 이례적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신용잔고. 여러분 20년 전에 신용잔고는 10조 원 육박한 줄 아닙니까? 6조 원도 안 됐어요. 당연히 시장의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가총액 증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신용잔고도 커지는 겁니다. 또 그때와 지금하고 유동성, 저금리 시절이 현격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잔고의 절대치는 없단 말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신용잔고가 절대치에 임박한 것처럼 부담 심리를 준다. 누가 줘요? 글쎄, 난 누가 주는지 모르겠네요. 신용잔고가 꺾이면
당연히 부담이 됩니다. 왜? 그것이 매물화가 된 거니까. 그 시점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신용장고의 임계치를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신용장고에 대한 것은 나중에 교육 시간 있으면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어쨌든 신용장고가 바닥권에서의 빠르게 증가한 거에 따른 부담 심리를 증시가 좀 인식을 하는 정도? 또 하나, 아이고 이제 공매도가 8월 좀 있으면 이제 끝나는데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면은 이거 매물 부담이 되는 거 아니야? 돼요. 될 거예요. 왜? 밸류에이션을 무시해 버렸잖아요. 공매도가 없으니까 수급의 논리로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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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이 나간다 감히 하면서 돈의 힘으로 그냥 밀어붙였다고요. 아니 그것은 아닌데 그것은 아닌데 돈의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 포인트는요. 증시의 부담심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요인들인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걸 거냐. 그 타이밍의 찰나가 아직은 오리무중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실적 및 경제 지표가 이제 발표되는 시점입니다. 7월 말에서 8월 중순. 요때 뭐가 될까요? 어느 한쪽으로 제압할 수 있는 시그널은 아닐 거라고요. 무한정 긍정이 아니라 좋았다가도 아이고 야 이거 안 좋네. 안 좋다가도 아이고 괜찮네. 반복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실물 경제하고 주식시장 괴리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찰을 하는 시점입니다. 아니 코로나 때문에 안 좋은 건 아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의 포밸류에이션이라든가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싸다고 하기는 그렇잖아. 그렇다고 엄청 비싸다고 하기도 그렇고 갈등이 생기죠. 그거예요. 언택트 주도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갔는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아니고 그 전에 보면 네이버 카카오 딱 찍어서 모 방송에 나왔었죠. 진단쇼 볼까요? 아예 대놓고 얘기했었습니다. 진단쇼 이때 지난주 금요일이 어디냐 이날이죠. 최고점 찍은 날. 그때 진단을 받을 때 제가 영상에 올라왔을 테니까 카카오 진단 한번 최수창 전문가가 한 거 보시면 34만 원대 매수하신 분 있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카카오가 34만 원, 딱 34만 1,000원인가 그쯤 매수한 걸로 아는데 그 수익 구간이잖아요. 그때 수익 구간에서 진단받을 때 팔으라고 했거든요. 카카오를 긴 관점으로 봐서 나쁘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와서. 앞으로 더 커지면 커졌지. 근데 34만 원에 꼭 길게 가져가야 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왜? 내려올 게 보이는 기술적인 과열이니까. 그때 의견이 갈린다고요. 아유 최수창 전문가 의견에 반대로 가야지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제가 뭘 얘기하냐면 언택트 관련된 주도주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가 되잖아요. 좋은 거 알아. 10년 후에도 네이버 좋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고 NC소프트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카카오도. 근데 중요한 건 내가 10년에 보고 들어간 기점이냐 아니면 지금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봐서 시세의 분출 구간에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진입한 기준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대다수의 이걸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99% 이상이 아이고 들어가서 수익 낼 수 있으면 그 수익을 먹고 수익을 챙기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또 사고 파는 이 트레이딩 기점으로 이 방송을 활용하시는 거지 이 방송을 보고서 아이고야 10년 가져갈 종목이구만 이러진 않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언택트 관련주들이 다운이 되고 눌러주고 있다는 것은 결국 시장에서 뭘로 보고 있다? 그들은 기술적인 과열에서 밸류에이션상 좀 고평가 과열 구간이라고 인식하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면 동시에 코로나의 치료제나 백신이 나온다라는 가능성 지난주 되겠잖아요. 그것이 부각되면
그동안에 대면 영업을 하고 전통적인 제조업,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들이 짓눌렸던 것이 폭발. 내 가치가 어느 정도인데 내 가치 0. PBR 현대자차 0.16이고 말이야. 현대차가 0.46이고 말이야. 내 이렇게 PBR이 낮은데 이렇게 평가받을 내가 아니거든 하면서 그들이 기지개 펼 수 있는 심리적인 반등 구간. 이런 게 현재 시장에서 교차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수 전략상 어떻게 지수를 봐야 될지 7월 17일까지 냅두라고 그 유명한 동구 동영상 신명호 선수는 냅두라고가 아니라 그 유명한 최수상 전문가의 이토마토에서 양대 지수는 냅두라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버려 둬야 될까요? 아닐까요? 설명을 쫑긋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여기서요. 이 차트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혹자들은 최근에 3월 19일 저점에서 그 이듬해 요 저점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추세선을 그리는 혹자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뭡니까? 추세가 이탈된다. 저점 추세가. 그런데 말입니다. 요거를 자 지금 이렇게 했죠. 또 하나 그려볼까요? 요 저점에서 이렇게 그래서 벌써 추세선을 이탈했다. 요 색깔을 바꿔볼까요? 빨간색으로. 자, 빨간색으로 이 저점과 이 저점을 그려놓고서 요 추세를 저점 상승 추세를 이탈했으니까 이제 조정일 거다. 이렇게도 그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 선은 자기 마음대로 그려놓고 이렇게 보니까 추세선 이탈 같구만. 왜? 핵심은요. 여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선 그렸을 때 각도가 구별이 됩니까? 요 저점과 이 저점을 구별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선 그리는 사람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세선 그리는 사람, 그리는 전략가가 있다면 그림 장난하지 마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똑같이 그림 장난이에요. 선 긋는 선 장난이죠. 자, 이렇게 그렸어. 요 저점 이렇게 보였죠? 분명히 요 저점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해놓으면 아직도 추세 이탈 아닌데. 근데 어떤 사람은 아까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니까 추세 이탈로 보이고, 또 어떤 사람처럼 그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탈처럼 보이고. 이 세 개 라인의 기준은 이거거든요. 보시면 요 저점, 음봉의 저점과 이 도치 양봉의 저점. 이렇게 보면 아직도 추세 이탈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추세 이탈로 보이고, 이렇게 보면 이제 막 이탈한 걸로 이 추세선 그리지 말고 갖다 버리라고. 의미 없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지금부터 삼각지 추세선 그리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확대해서요. 어차피 지금 이 저점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마디는 이고점이잖아요. 못 넘어갔죠. 그럼 일단락 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야죠. 이고점은 못 넘어갔으니까, 못 넘어가고 1차 조정 줬으니까 이 저점에서 이 저점으로 이렇게 그려줘야죠. 이렇게 그려놓고 단기적으로 여기서부터 올라가고 있는 흐름에서 단기 계속 내가 지수는 냅두라고 했던 그 구간의 흐름에서 이 단기 상승의 이탈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바로 이 저점과 이 저점의 추세선을 그리고 나서 보셔야죠. 아직 이탈 안 했잖아요. 오늘 장중 이탈할 뻔한 흐름까지 왔었고, 제 CSC 브리핑 보시면 7월 17일 날 시가저가 2187.85기 때문에 저 저점은 무조건 깨진다고. 281.90일 거예요. 코스피 200으로는. 볼까요? 코스피 200으로. 289.90이네요. 289.90. 이탈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아요. 저점을 이렇게 이 양봉의 저점에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이번에 코스피 200에서는 이 저점으로. 이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면 코스피 200 기준으로 제가 새롭게 또 하나 그립니다. 삼각지 맥점.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
고점이 낮아진 최종 자리가 여기죠. 요 고점과 이 고점 수렴 중이죠. 그래서 289.70 정도가 중요한 삼각지 맥점. 이 고점과 고점의 맥점. 여기가 이날의 종가하고 비슷하게 285.06과 285 정도로. 그리고 요 시초가 자리가 283.10. 따라서 285가 이탈되면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올라왔던 상승의 조정 타이밍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285가 이탈 안 되면 코스피 200 기준이에요. 아직은 계속 전진 스텝이라고 했죠. 위로 전진 스텝, 전진, 야금야금. 하지만 285점 땡땡이 이탈되고 7월 달에 시초가는 283.10이 이탈되면 조정 임박 타이밍, 조정 임박 신호를 팍 주는 거라고. 그러면 그 조정은 뭘 암시하는 거예요? 얘기 계속 해드렸죠. 주봉상 5주입형 종가 첫 이탈이 나오는 신호탄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임을 인식하고 기회 포인트를 잡을 자리를 째려보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 전문가님 헷갈리는데요. 정리 좀 해주세요. 조정이 온다라는 거 안 온다는 거. 온다라고 암시해드렸죠. 그런데 그 조정이 7월 17일 전까지는 안 오니까 냅두라고. 이제는 서서히 타이밍을 임박하는 찰나를 체크 포인트. 그 기준점은 285점 땡땡 283.10의 이탈이 나오는 그 시점에서 주목 임박하시라고. 그러면 거기서 변동이 터져서 조정이 온다면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정리 끝. 자, 그러면 이제 지수 정리 끝났으니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죠. 오늘은 왜 테마의 날이냐고요? 이거 하나가 답을 보여줍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 전체 주가 등락률의 순입니다. 웰크롤한테 이게 뭐지? 네. 원래 이제 수질 관련, 물 관련해서 멤브레인 얘기하고 할 때 나왔던 거거든요. 웰크롤한테. 유충, 수돗물에서 유충 나왔다고 인천 지역에서만 나온 줄 알았더니 뭐 경기도권, 서울권까지 나왔다고. 웹스? 난 이것도 참 원래 이 회사가 내장재로 알고 자동차 이게 왜 그 유충 수돗물 관련 테마로 들어왔는지 도저히 이해 불가. 2등 형제아연 씨. 아, 이거 무상교복 관련돼 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 판결 받고 나서 급증. 근데 왜 이게 급증? 또 볼게요. 이건 이야기 이따 하도록 하고요. 토타소프트 이재명 지사 관련. 신일제약 덱사메타손 코로나 치료제 관련 테마. 뉴보텍 유충. 동신건설 안동에 본사가 있어요. 안동에 본사 있으면 뭐 이재명 테마로 묶이는 거예요. 나 웃겨가지고요. 근데 시장에서 묶는다고 하니까 투기꾼들이 이런 게 투기예요. 투자와 투기는 다르지 않아요. 투자 상품이 있는 곳에 늘 투기가 있는 겁니다. 이유 없이 본질의 가치 없이 묻지마 상승을 하면 부동산도 투기가 되는 거고 주식도 투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다 테마들은 투기입니다. 그런데 투기라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벌면 장땡입니다.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갭 투자도 해봤고 분양권 장사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분양권 사고 팔기 인정해 준 게 대법원이니까. 전매 불법 기간에도 서로 거래가 되면 인정을 하는 거니까. 그걸 했다고, 그리고 매매 행위를 했다고 해서 모두 다 투기꾼은 아니잖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저 종목이 올랐어. 차트상 올라가서 내가 샀어. 다음날 올라왔어. 사고 팔아서 30% 수익 냈어. 투기꾼입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올라간 이 종목군들을 1위부터 20위까지 보면요. 어떤 한 종목도 본질은 없습니다. 1위부터 20위까지. 19위에 동신건설, 9위에 신풍제약 우선주, 광동제약, 엠바이오니아, 동국산업, 프리엠스, 정다운, 이지홀딩스의 오리고기하고 도대체 이재명 지사하고 무슨 관계인지 엮기 나름인데 누가 엮어요? 세력들이 엮어오는 겁니다. 기사 뿌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인터넷에 막 올라오죠. 블로그에 올라오고요. 막 기사에 올라오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찾아보면서 아, 저기 정다운이 저기 태만가 보고 나왔고 아, 이재명 지사 많이 가겠네. 중해제약 우선주, 일양약품 이거는 그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라는 성분명으로 러시아에서 임상 3상 코로나 치료제로 알려졌죠. 대한전선
정산해강 금테마거든요. 코맥스 이재명 지사가 CCTV 수술실에다가 해야 된다고. 그러면 아이디스 쪽이지 어떻게 코맥스야? CCTV는 아이디스 쪽이지 어떻게 코맥스야? 근데 코맥스가 오늘 부각은 됐어. 코맥스는 주거 쪽에서 줘. 어쨌든 내가 뭉든 게 아니라 세력들이 뭉대잖아. 한국 패키지도 테마. 이재명 지사 거. 이게 수도 테마인지 저도 헷갈리네. 유충인지 이재명인지. 도지사님 이름 함부로 불러 죄송하긴 한데 이게 1위부터 20위까지 오늘 테마의 날이에요. 상승이. 웃기죠? 제가 아이디스도 볼까요? 아이디스는 CCTV 관련돼서. 근데 어쨌든 웃겼어요. 이런 테마들의 이슈를 좀 보면 특이한 점이 제가 먼저 이재명 도지사 관련 테마주들에 대한 제 생각을 짧게 전달이 됐습니다. 야당 쪽은 대권 후보가 명확히 윤곽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집권 여당 쪽은 서울시장이나 뭐 충남 도지사나 부산이나 경남의 도지사나 또는 김부겸 전 의원이나 윤곽이 그전에는 넓었다가 서서히 좁혀지면서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도지사로 압축되고 있는 관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경선이 있는 시점까지는 충분히 테마성을 띠면서 주가의 변동 속에서 꿈틀꿈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석이었습니다. 이거 공교롭게도 지난주 금요일 날 해석해드렸던 CSC 브리핑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철저하게 나중에 이런 관련 종목을 사고파여서 전문가님 어떻게 해요? 손실이 커요? 라고 하시는 분은 무조건 본인 책임입니다. 왜? 테마한 거 뻔히 알고 들어갔는데 거기다가 몇 천만 원씩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없는 셈 치고 돈 들어가는 거는 적극 찬성입니다. 뭐 믿자야 본전인데요. 뭐 그냥 정치 후원금 넣었다고 생각하고 뭐 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저는 돈 없어서 20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 건 해볼 만한 배팅인데 관건은 거기에 비중을 싣거나 목표가를 자꾸 추종한다? 얼토당토하는 행위입니다. 자살행위라고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유충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충 관련된 건 제가 오늘 밤 9시 30분에 브리핑할 때 공개방송에서 공개 좀 하겠습니다. 이건 방송용으로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부적절할 것 같아요. 수상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대 연예계획사. 이거는 테마라고 보기에는 어렵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이것도 걸그룹 컴백 복귀에 따른 자축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얘기 나오는 건데 JYP 오늘 상당히 강했죠. JYP하고 SM하고 YG 엔터테인먼트 주가 상승 반등의 모멘텀을 계속 이끌고 있는데요. 공연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3대 걸그룹의 복귀 그리고 JYP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니주인가요? 죄송합니다. 그 팬들 일본인 걸그룹으로 구성된 9인조 그룹인데 니주 거예요. 이 파급력도 트와이스 못지않게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으면서 JYP도 부각받고 있는 것 같고요. 하여간 이 3대 걸그룹들 어제 뮤직뱅크에서는 블랙핑크가 1등했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3대 걸그룹의 컴백이 긍정의 소식으로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헷갈리는 거 제가 설명해드리면 왜 태양광보다 풍력이 더 세죠? 왜 태양광보다 풍력이 더 세죠? 하는 분들께 규모 자체는 신재생에너지 2030 분명 태양광이 더 많은 투자를 하는데 왜 이렇게 주가는 더 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해석해보는 게 맞을 거라고 저는 추정해 봅니다. 이유는 규모는 분명히 더 큰데 태양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태양광은 국내 업체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 업체의 저가 공급이라는 것이 침투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요. 두 번째는 풍력은요, 운송 비용이 많이 부담돼요. 타워를 가지고 운송 조달 비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근거리 지역에서의 생산하는 타워를 공급받는 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S인드가 유럽 지역에서 공급이 동국 SNC보다 더 많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타워는 동국산업, 동국 SNC나 유니스는 국내에서의 조달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점에서도 조달 비용 때문에 국내 업체의 수혜, 동국 SNC가 최근에 부각된 겁니다. 왜?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니까. 그러면서 두산중공업도 풍력 해상 풍력 쪽에서의 기술 칭찬을 좀 해주다 보니까 두산중공업이 좀 움직였는데 저는 두산중공업에 대한 해석은 모릅니다.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왜? 명확하게 어떠한 뷰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오늘 테마주들이 강력히 움직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명인들의 해안 끝으로 굉장히 중요한 멘트입니다. 20년 전 IMF나 지금 코로나19나 저는 동일한 흐름이라고 봅니다. 동일한 어떤 변화의 흐름을 시작하는 시작점. 시대의 변화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년 전에 IMF 때 어떤 시대의 변화가 나타나서 그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떤 시대의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코로나로 타격을 받던 2020년 이후 앞으로 어떠한 자산 시장의 변화가 있는지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밤 9시 30분에 못다한 이야기, 더 중요한 이야기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C 브리핑 매주 월요일 9시 30분 핵심 유망 정보 공개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